임업이 되겠습니다. 목축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목. 유목의 뜻은 일단 영상 보시죠. 서커스 매직 뭐라고요? 그렇죠. 유랑다리죠. 서커스를 하려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합니다. 유목은 이 서커스 매직 유랑단에다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즉, 유목이란 일정한 고정된 장소 없어요. 그냥 막 약팔러 서커스 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유목이란 풀을 찾아서 왔다 갔다 유랑하는 것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죠. 유목을 하는 곳입니다. 풀을 찾아서 떠나죠. 울타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게르였습니다. 게르가 있는 곳, 이 몽골지방, 이 몽골지방은 유목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죠. 유목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자급적이죠. 세 번째로는 조방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조방적의 반대는 집약적이죠. 집약적이었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한 곳에서 한 번에 풀 같은 것을 몽땅 좁은 땅에서 막 뜯어먹는데 얘네들은 끝이 없어요. 무조건 유랑해요. 그냥 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가지고 개를 쳐가지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방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목민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목의 특징 잘 정리하시고요. 요번엔 방목입니다. 방목. 그림을 잘 보시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유목은 일정한 거처 없이 고정된 방이 없었죠. 하지만 방목은 일정한 장소입니다. 굉장히 넓지만 그래도 울타리는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축을 마음대로 놓고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목의 모습이고요. 미국에서 소를 키우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대관령 양떼마을. 또 방목은 왜냐? 그러니까 유목과 방목의 가장 큰 차이는 유목은 울타리가 없어서 유랑하고 방목은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목입니다. 이목은 여름에는 산 위로 올라가고 겨울엔 산 밑으로 내려가고 봄이나 가을에는 산 중간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해발고도를 생각해보세요. 양이 풀 뜯어먹으려면은 그 풀이 잘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기후적으로 봤을 때 풀은 평지에서는 너무 기온이 높아가지고 잘 못 자랍니다. 그 대신 풀은 산 위에 해발고도가 일정한 높이 위에 있으면은 풀이 잘 자라죠. 그래서 여름에는 양을 데리고서 모두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사갑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오히려 산 정상은 너무 추워서 풀이 없고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평지에서 다시 풀을 뜯어먹는 거죠. 이사 다니는 걸 이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이겠죠? 왜냐면 산 정상이잖아요. 이 산 정상에서 여름철에 양을 이끌고 와서 풀 뜯어먹죠. 겨울이 되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목을 보겠습니다.
이 몹은 열대림과 냉대림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온대림도 있는데 이것은 합쳐져서 혼합림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열대림과 냉대림만 한번 보죠. 이것은 왼쪽은 열대림입니다. 나무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두꺼운 나무도 있고 얇은 나무도 있고. 오른쪽은 냉대림입니다. 주로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잎의 모양을 가지고서 한번 비교해보죠. 왼쪽은 나뭇잎의 모양이 가운데 쭉 선 그어져 있고 양쪽으로 활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활엽수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침엽수죠. 허준의 침 모양 같잖아요. 이렇게 침으로 꼬박꼬박 찌르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나무. 이게 냉대림입니다. 다른 말로 타이다라고 하죠. 즉 열대림은 주로 활엽수가 많고요. 냉대림은 허준의 침 같은 침엽수가 많습니다. 단단한 정도를 한번 비교해보죠. 왼쪽은 이제 나왕이라고 하는 나무이고요. 오른쪽은 합판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왼쪽 열대림이 더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열대림은 무겁게 단단하기 때문에 경목, 오른쪽은 연목이라고 합니다. 열대림이 왜 더 단단하냐면 열대림은 냉대림보다 햇빛을 받는 양이 더 많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단단해진다고 하네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태권도 생각을 해보세요. 얍얍얍 하면서 태권도 격파를 하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나왕을 격파할 수 있겠어요? 손모가지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물론 소금을 묻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합판에다가 소금물을 묻혀가지고 얍 하면서 깨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것을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나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왼쪽은 많죠? 오른쪽은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수종이 다양하다, 단순림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포지도 한번 보죠. 지도이고요. 지도에서 냉대림과 열대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냉대림은 보라색, 열대림은 주황색이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후대를 생각해보세요. A, B, C, D, E 지구에다 그려놨었죠. 그 A에 해당이 되는 곳이 열대림, D, 냉대기후에 해당이 되는 곳이 냉대림이겠죠. 냉대림이 상대적으로 더 범위가 없습니다. 이번엔 시장 가치를 한번 보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죠. 최이수는 또라이랍니다. 13일의 금요일만 되면 사람을 나무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베는데요. 요번에 잘 베기 위해서 텍사스 살인마한테 가서 전기톱을 빌렸다는데요. 제이스는 과연 사람을 열대의 기후에서 잘 죽일까요? 냉대의 기후에서 잘 죽일까요? 열대의 기후는 수종이 다양해서 한 놈만 골라서 죽이기가 어렵겠죠. 즉, 한 놈만 죽여야 되는데 한 놈을 고르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이 못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대 기후는 한 놈만 있어요. 한 놈. 왜냐? 단순님이니까. 그래서 많이 뵐 수 있어서 냉대 기후에서는 많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이해는 되시죠? 즉 쉽게 얘기하면 냉대림은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베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생산비가 조금 들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포지를 비롯해서 모든 특징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대림과 냉대림, 냉대림은 다른 말로 타이가라고 합니다. 타이거가 아니라 타이가. 잎의 모양은 화렵수 대 침엽수 기억나시죠? 단단한 정도는 합판은 연목이었죠. 냉대림. 태권도 격파 생각해가지고 외우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판, 냉대림은 연하다, 연목. 열대림은 경목이겠죠. 나무의 종류는 열대림은 다양했었죠. 냉대림은 하나다. 그래서 텍사스 살인마한테 전기톱 빌린 제이슨이 편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더 높았죠. 분포지는 열대규, 냉대규,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쓰이는 곳은 주로 열대림은 책상이나 가구 만드는 데 쓰이고요. 냉대림은 종이 만드는 데 쓰입니다. 오늘 수업 모두 끝났고요. 굿바이.